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혹시 본인 자신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은 불편합니다. 어쩌면 중간에 끄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 분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노년을 망치는 사람과 노년을 빛나게 사는 사람 사이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그만둡니다.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반면 노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자존심이든 관계든 습관이든 기대든 오늘 저는 그 9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다 들으시고 나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이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자식 걱정은 사랑이지만 개입은 상처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황봉희 씨, 올해 67세, 슬아의 아들 둘입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둘째는 자영업을 합니다. 황봉희 씨는 젊을 때부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아이들 학교 챙기고 학원 데려다 주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고 그게 또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도 황봉희 씨는 여전히 그 역할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첫째가 서울에서 월세 사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월급이 얼마라고? 그 나이에 집도 없으면 어떡하니? 엄마가 알아봤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작은 거라도 사라. 요즘 집값이 오른다고 하잖아. 첫째 아들 민준이는 처음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3번, 4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식사 후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황봉희 씨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왜 애가 저를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황봉희 씨가 잠깐 멈추더니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아셨던 겁니다. 자식에게 개입하는 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집 문제, 직업 문제, 배우자 문제, 육아 방식까지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걱정을 표현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자식은 그걸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쌓이면 거리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딱 한 가지를 그만둡니다. 자식이 묻기 전까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식이 엄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을 때 그때 말씀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황봉희 씨는 그 이후 3개월 동안 아들에게 먼저 조언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첫째 민준이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전화 안 해? 보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3개월이 다 녹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비교는 내 노년을 가장 빨리 망치는 독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임재호 씨, 올해 64세. 30년간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그럭저럭 생활은 됩니다. 그런데 임재호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모임에 가면 꼭 이런 대화가 오가기 때문입니다. 나 지난달에 제주도 다녀왔어. 골프 치고 왔는데 진짜 좋더라. 우리 큰애가 이번에 부장 달았어. 요즘 잘 나가.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차 바꿨는데 외제차 뽑더라고. 임재호 씨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좋겠다. 잘 됐네라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는 창밖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날 저녁엔 말수가 적어진다고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 모임 다녀오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싶고 친구 잘 된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비교는 공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쌓이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비교가 왜 노년에 더 위험하냐면 젊을 때 비교는 그래도 더 노력하면 된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비교는 다릅니다. 이미 커리어는 끝났고 자식 성공은 내 손을 떠났고 재산은 지금 있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 상태에서 남과 비교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직 박탈감과 자괴감뿐입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비교의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편안한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한 일이 있었나? 이게 60 이후의 올바른 비교입니다. 임재호 씨는 그 이후 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동네 탁구 클럽에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만난 65세 친구와 매주 같이 걷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재산도 별로 없고 자식 자랑도 없는데 그 모임이 훨씬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없으니까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어서요. 세 번째는 체면 때문에 사는 것을 그만둡니다. 체면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비싸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성웅 씨, 올해 69세,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십니다. 지역사회에서 꽤 알려진 분이고 동창 모임에서도 항상 좌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계산은 항상 박성웅 씨가 먼저 하셨고 후배들 경조사에 빠지지 않으셨고 뭔가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을 못 하셨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 패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항상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나가셨고 밥값은 항상 내셨고 연하인 사람들 앞에서 어렵다는 말은 절대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연금 월 90만 원과 아내의 소소한 부업 수입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에 모임에서 선배님 환갑 기념으로 작은 여행 한번 갈까요? 제주도로. 비용은 다 같이 나눠서 낼게요. 박성웅 씨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낼게. 그냥 준비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한테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 제주도 여행 후배들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들까? 아내분이 계산해 보니 최소 2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달 두 분의 생활비를 다 털어도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박성웅 씨는 결국 그 여행을 진행하면서 카드 할부를 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최근 몇 년 동안 피로감이나 소변 이상 같은 게 없으셨어요? 조태원 씨가 생각해 보니 23년 전부터 조금씩 피로했던 것 같고 소변도 가끔 이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고 넘기셨던 겁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오셨으면 약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식이요법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하고 잘 못하시면 투석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조태원 씨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내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냥 넘겼을까? 조금만 일찍 왔어도 60세 이후 건강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피로, 통증, 이상한 느낌, 소화 이상. 이게 며칠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는 말은 60 이후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과잉 반응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느리다는 걸.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관계도, 품위도 동시에 흔들린다는 걸. 5번째는 쓸모없는 관계를 의리로 유지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60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노경숙 씨, 올해 63세. 카카오톡 친구가 387명이십니다. 각종 모임 단톡방이 12개입니다. 동창 모임, 아파트 모임, 봉사 모임, 종교 모임, 전 직장 모임, 자녀 학부모 모임.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오고 경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경숙 씨는 처음엔 이게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게, 인맥이 넓다는 게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노경숙 씨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87명의 카카오톡 친구 중에서 12개의 단톡방 중에서 실제로 병원에 와서
곁에 있어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셋이었습니다. 딱 3명. 나머지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나중에 밥 먹어요라는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노경숙 씨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셋밖에 없구나. 그게 슬픈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60 이후에 387명을 관리하면서 경조사비 쓰고 연락 유지하고 에너지 쏟는 것보다 진짜 3명을 깊게 만나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60 이후에 관계를 정리합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건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에너지와 감정을 소중한 곳에만 쓰겠다는 지혜입니다. 6번째는 뉴스와 남의 일에 분노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뉴스를 보며 화내는 시간이 당신의 노년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문정식 씨, 올해 71세.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TV를 켜서 뉴스를 듣고 점심 먹으면서 또 뉴스를 보고 저녁엔 유튜브에서 시사 채널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 분노하십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고,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고,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아내와 대화하다가도 뉴스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녀들이 명절에 와서도 뉴스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합니다. 문정식 씨 아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어요. TV를 끄면 좀 나은데 끄면 심심하다고 또 켜고. 그 화가 결국 저한테도 오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뉴스 틀어놓고 툴툴거리고 같이 있는 게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문정식 씨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매일 뉴스 보시고 화내시는데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게 있으세요? 그분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글쎄, 바뀌는 건 없지. 그럼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뉴스를 보며 분노하는 것, 남의 정치를 두고 화내는 것, 유튜브 댓글에서 싸우는 것, 이것들은 에너지를 쓰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아무 보상 없이 쓰는 행위입니다. 60 이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바꿀 수도 없는 세상 일에 쏟아붓는 건 가장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뉴스 시간을 정합니다. 하루 딱 30분. 그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삶에 씁니다. 텃밭, 산책, 좋은 사람과의 대화, 좋아하는 음악.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하루를 좋게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가치 있습니다. 7번째는 과거의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과거의 직함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희철 씨, 올해 68세.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이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항상 윗자리에 앉으셨고 결정을 내리면 다들 따랐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지만 윤희철 씨의 말투와 태도는 여전히 부장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려 하셨고
자녀들에게도 지시하는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다른 의견을 내면 자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라고 하셨고, 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윤희철 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냥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눈에는 지시처럼 보인 겁니다. 퇴직 후에도 과거의 직함과 역할로 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직 교수, 전직 의사, 전직 관리자, 전직 교장. 이 전직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면 지금 현재의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재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도, 새로운 즐거움도, 새로운 성장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퇴직 후에 새로운 자신의 이름을 만듭니다. 할아버지, 동네 텃밭 농부, 탁구 동호회 막내, 산책 친구. 이런 새로운 역할이 과거의 직함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오래 갑니다. 8번째는 돈을 자식에게 미리 다 주는 것을 그만둡니다. 미리 준 돈은 효도를 없애고 쥐고 있는 돈은 관계를 만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서미옥 씨, 올해 70세. 남편과 함께 열심히 모은 돈 3억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서 자식들이 어려운데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에 첫째 아들 집 전세금으로 1억, 둘째 딸 사업 자금으로 7천만 원, 막내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 서미옥 씨 부부의 노후 전부입니다. 그런데 돈을 나눠준 이후 자녀들이 연락이 줄었습니다. 명절엔 오지만 자주 보고 싶다며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첫째는 바쁘다고 하고, 둘째는 사업 때문에 정신없다고 하고, 막내는 신혼이라 그런지 연락이 뜸했습니다. 서미옥 씨가 울먹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왜 연락이 없는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뭘 바라고 준 건 아닌데. 이건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받고 나면 오히려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이 거리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손을 내밀 이유도 없어집니다. 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을 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노후의 재산은 자식에게 미리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겁니다. 9번째는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을 그만둡니다. 걱정은 미래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오늘을 망칠 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순자 씨, 올해 75세. 혼자 사신 지 5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이순자 씨는 혼자 사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독립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순자 씨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돈이 바닥나면 어쩌나? 혼자 쓰러지면 누가 발견하나? 자식들이 귀찮아하면 어쩌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쩌나? 어느 날 제가 이순자 씨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으셨던 순간이 언제예요? 이순자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때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몇 분이나 되셨어요? 한 10분? 그 10분 동안 걱정하셨어요? 이순자 씨가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0분이 이순자 씨의 진짜 오늘이었습니다. 걱정이 없었던 그 10분. 75세의 노후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살지,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 이걸 하루 종일 걱정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가 걱정으로 물드는 것뿐입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통제할 수 없는 내일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오늘에 집중합니다. 오늘 산책, 오늘 커피 한 잔, 오늘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그게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저러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 솔직히 손 드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해당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비교하고, 가끔 억울함을 붙잡고, 가끔 걱정으로 밤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노년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내려놓으면 더 가벼워질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체면, 억울함, 비교, 쓸모없는 관계, 과거의 직함. 이것들은 여러분이 꼭 들고 다녀야 할 짐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앞이 밝아지고 오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더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딱 하나만.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노년을 진짜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꼭 닿을 수 있도록 주변 어르신들께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 하나만 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읽겠습니다.